원장님은 알고 계신 뭔가 꿀팁 같은 거 아.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구내염이 어렸을 때 잘생겼던 편인데 그래도 지금은 구내염이 그렇게 잘 생기지는 않거든요. 저만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초기에 대응을 합니다. 치약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치약에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계면활성제가 구내염을 낫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구내염 초기에는 계면활성제가 적은 치약을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꿀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좀 덜 들어있는 치약으로는 뭐 치약 이런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입술 안쪽에 조그마한 궤양이라든가 하얗게 허는 부분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식사하거나 말할 때 엄청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는 게 좋은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입병들을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내면서 입술 안쪽이나 점막 깊은 곳 쪽에서 입안이 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보시면 되죠. 수포가 주로 생기는 헤르페스성 구내염도 있고요. 대상포진에 의한 구내염도 있고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입꼬리 같은 데 염증이 생기는 그런 방식의 구내염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내염들 중에서 대략 한 60-70% 정도는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부위에 반창고를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입안에 반창고를 부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고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라메디라는 연고, 그리고 페리덱스라는 연고가 있습니다. 이런 연고는 성분이 스테로이드성 연고입니다. 이 스테로이드성 연고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르고 지내시면은 해당되는 구내염의 염증이 더 진행되는 것을 아무래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아주 유명한 악마의 약 알보칠입니다. 이걸 흔히 악마의 약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하더라고요. 이 약은 성분이 강산이고요. 이걸 면봉에다가 해당 부위를 톡톡 찍어서 그 약을 발라주게 되는 건데요. 이 원리는 입안이 헌 부위를 화학적으로 화상을 입히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화상을 입히면 구내염이 있었던 부분, 입안이 헐었던 부분이 하얗게 세포들이 죽으면서 거기가 죽은 각화 조직처럼 변하게 되면서 세균의 침입도 막고 물리적인 자극으로부터 통증을 못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안쪽에서는 정상적인 세포들이 재생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로 치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제 치과에 오셔서 구내염이 생긴 부위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지져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국소 마취를 하고 해당 부위를 레이저로 이렇게 지져주면 화상을 입혀주는 거죠. 그러면 알보칠 바른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대신에 이제 마취를 하고 하니까 통증이 별로 없고 레이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은 층까지 전달이 되면서 상처 치유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요. 구내염이 생기는 분들이 한 30% 정도는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구내염이 잘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우리 몸은 피곤하고 면역력이 저하되니까 어떤 외부적인 상처가 발생되거나 혹은 세균의 작용에 의해서 입안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기가 쉽죠. 그 다음에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양소 결핍인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철분, 엽산, 비타민 B12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했을 때 구내염이 쉽게 발생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건데요. 생리 중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구내염이 더 잘 생긴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컨디션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심리적인 부분들도 좀 안정시키고 피곤한 일도 좀 덜 하게끔 우리 몸을 좀 휴식도 충분히 해주고 몸의 스트레스를 덜 받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 예방법은 아무래도 외상을 예방하는 거죠. 외상이 없어야 됩니다. 딱딱하고 뾰족한 음식들 이런 것들 식사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잘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자주 물을 마셔주시고 구호흡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적절한 영양 섭취겠죠. 철분, 엽산, 비타민 B12가 많이 있는 음식들을 평소에 자주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 음식이 연어, 고기, 녹색 야채 이런 음식들을 평상시에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구내염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저도 이제 구내염이 어렸을 때 잘생겼던 편인데 저만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구내염이 생기면 초기에 대응을 합니다. 구내염은 처음에 어딘가 한 군데가 약간 까칠까칠한 느낌, 입 안쪽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때 바로 연고형 오라메디라든가 아니면 패치형 같은 것들을 부착을 하죠. 그래서 그 해당 부위에 더 자극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좀 무리한 일들은 하지 않고요. 일찍 자려고 하고 있고 스케줄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타민C를 고용량 복용을 해주면 이 구내염의 지속되는 시기나 진행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치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치약에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계면활성제가 구내염을 낫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구내염 초기에는 계면활성제가 적은 치약을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꿀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면활성제가 덜 들어있는 치약으로는 센소다인 치약 이런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은 입안에 잘생기는 어떤 분들한테는 좀 지긋지긋한 전혀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는 구내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생겼을 때 초기에 대응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에 스트레스 면역 관리 잘 하시고 영양소 섭취도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